오랜만에 들어온 최저가,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롤 전용으로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건데, 예전에 뭐 이런, 그러니까 10만 원대 중반에서 20만 원대 초반의 컴퓨터가 롤만 들어가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한 게 꽤 많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원래 컴퓨터 업자들이 막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파는 사람도 그런 것만 팔고, 이렇게 10만 원대, 20만 원대 중고 컴퓨터만 또 싸게 파는 사람도 그런 것만 또 싸게 팔고, 중고 컴퓨터 파는 중고 컴퓨터만 중고 컴퓨터 팔고, 새 컴퓨터만 파는 사람 새 컴퓨터만 파는데, 저는 400만 원짜리도 팔고, 300만 원짜리도 팔고, 100만 원짜리도 팔고, 7만 원짜리도 팝니다. 아니, 상대방에 따라 다른 거지. 근데 이분이 이제 컴퓨터를 이 주문을 할 때 약간 황당한 거? 친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컴퓨터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어, 가격은 15에서 2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길래 처음에 150에서 200인 줄 알았어. 15에서 20만 원을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친구가 소개를 해줬는데 그 소개해준 친구가 예전에 이제 롤 전용 컴퓨터 한 18만 원짜리인가 20만 원짜리인가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롤 잘 하고 있어서 롤 15만 20만 원짜리면 롤 잘 들어가게끔 그 사람한테 연락해봐 잘 맞춰줘 해서 연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고나라에 보면 요 정도 사양에 한 10만 원, 9만 원짜리 많아요. 많습니다. 8만 원짜리도 있어요. 저번에 그 용찌찌 i3의 내장 그래픽이었나? 그리고 SSD 120기가 달린 거. 그거 안성까지 와서 5만 원 주고 사왔지 않습니까? 그거 한 7, 8만 원 하는데 그게. 요 같은 사양의 중고나라 뒤지면 훨씬 싼 게 많지만 저는 훨씬 비쌉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컴퓨터 처음 살 때 공인비 지가 냈잖아. 그러니까 지가 사용하는 거 통째로 파는 거고 나는 그 부품을 다 테스트한 다음에 다시 조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신품 살 때 조립 공비 들어가잖아요. 그거 조립 공비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 싼 컴퓨터 살수록 좀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공인비가 뭐 7만 원, 8만 원 들어가니까 10만 원짜리 컴퓨터면 공인비가 반이지. 여튼 요거 사양은 롤 중상업 됩니다. 이거 GTX 650 얼마 전에 그 청주에서 온 분이 i5 3570에 GTX 650 Ti로 1920 해상도 롤 옵션 매우 높음. 전부 다 매우 높 때리고 프레임 90 이하로 안 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했죠. 제가 어 롤이 아무리 업데이트 되었지만 롤은 롤이죠. 롤 따위가 뭐 이거면 충분하지. SSD는 나머지는 다 중고고 SSD는 새 겁니다. 240기가. 요게 이제 분량이 많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마이크론이랑 웬디가 마이크론은 BX가 제가 지금까지 한 1000개 넘게 썼는데 분량 하나도 없었어. 사용 중에 고장났다고 온 적도 한 번도 없었어. 웬디도 없었어요. 근데 요건 제가 많이 안 써서 통계가 많이 없는데, 마이크론이 지금 240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요즘 SSD가 이제 다 500기가로 올라가는 추세라 M2랑 500기가만 있어 일반 SSD 240기가 요거만 해서 요거 달아야 됩니다. 뭐 문제되면 이거만 떼서 에이스 보내면 되니까. 원래 이분이 240기가 아니라 120기가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20기가는 240기가는 만 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240기가로 하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저번에 나눔받은 삼성 파워 이걸로 하고. 이분이 케이스도 좀 괜찮은 걸 원하더라고요. 케이스 중고인데 좀 괜찮았나요?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고로 보내는 컴퓨터는 제가 그 케이스를 큰 거를 쓸 수가 없어요. 미들타워를. 박스가 없습니다. 박스가 타임 박스 없어. 더 이상 없어. 그 담배 보루 넣어놓는 박스 있어요.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소매점 하는 사람들은 담배 몇백만 원씩 시키면은 그 컴퓨터 박스만 한 곳에 이렇게 쭉 보루로 들어옵니다. 그 박스가 예전에 제가 편의점에 있을 땐 되게 많았는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반빵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가 딱 이게 들어가. 미니타워가. 미니타워 안 들어가. 그래서 이 배송을 하는 거는 이 미니타워로 제가 보통 합니다. 케이스 다 닦았어요, 이거. 미니타워, 이게 조금, 너무 평이한데, 깨끗한데 너무 평이에요. 볼트론 케이스 그게 중고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나가서,
볼트론 케이스가 새 걸로 3만 얼마 주고 사기엔 돈 아깝지만 그 6,000원 주고 중고로 쓰기엔 딱 좋죠. 아, 그리고 저기 이 케이스 제가 이거 사온 겁니다. 사러 가면 뭐 아수라 같은 거 없어요. 뭐 K2 제스트도 없어. 괜찮은 거 있어봐야 볼트론이야. 아니면 옛날에 나왔던 막 좀 약간 지저분한 막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막 요란한 거 막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면팬이 안 돌아. 이거 케이스 살 때 팬 확인하고 사야 돼. 이거 5,000원 주고 사와가지고 팬 바꿔야 봐. 아, 이게 5,000원이잖아. 아유. 그런데 제가 저번에 생각해냈죠. 바로 뭐냐. 응용력은 인테리어 분야든 이 컴퓨터 분야든 여기 있는 저 미니카 분야든 소위 말하는 그 공사 현장에서 작업할 때 말하는 현장 대처 능력이라 그러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응용해서 대처할 것인가. 일본에서 저기 인테리어 몇 년 하고 온 팀장이 저희 응용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인테리어를 10년 하면서 저처럼 응용력 좋은 사람 처음 봤대. 여튼 지자랑 그만하고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라이젠 정품 쿨러 이거 딱 달면 되죠. 요게 지금 팬은 92mm야 동그라서. 그런데 규격은 80mm야. 썸머의 바닥 쿨러에 이 펜이 달려있습니다. 이런 규격의 펜. 예전에 인텔 정품 쿨러 여기 있네. 요거 인텔 정품 쿨러 예전에 정품 쿨러 대용. 요것도 겉 플라스틱을 원형으로 만들어서 원래 사각이잖아. 이걸 사각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92mm가 되는지만 이걸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게 80mm가 됩니다. 이거 나사 바뀌는 건. 그래서 규격은 80mm인데 펜 크기는 이제 92mm입니다. 이게 92mm. 그걸 여기다 달면 되죠. 여기 보면 이건 80mm, 92mm 겸용 나사니까 이거 풀어서 이거 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영상에 설명했듯이 영상에서 한 번 설명했다고 그걸 끝내면 안 돼요. 영상 똑바로 안 본다니까. 직원들에게 한 번 말하면 될 것 같습니까? 중요한 건 수시로 말해야 돼. 수시로. 얘네들 몇 번을 말한 건데도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거 말하신 적이 있네요? 아이씨. 요거 4핀이죠. 그런데, H110 보드부터는 이게 이제 4핀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시스템 펜 있잖아요. 여기, CPU 펜뿐만 아니라 시스템 펜도 H110 보드는 4핀인데, H82 시절까지는 하수열 시절까지는 H8이나 H61 보드가 3핀입니다. 시스템 펜. 그러니까 펜 속도 조절이 안 돼. 3핀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꼽으면 이거는 최대 RPM이 3000에서 3500으로 설계된 펜이에요. 이 펜은. 그런데 메인보드에서 전압 조절을 해가지고 원래 최대 RPM이 아니라 원래 RPM 3500이야. 이걸 파워에 직접 꼽으면 3500이라고 이게. 그런데 메인보드 전압을 떨어뜨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800 CPU 온도에 따라 왔다 갔다리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개념. 왜 사람들이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왜 중요한 생각 하는지 몰라. 그냥 꼽아 쓰다가 그냥 펜소나 갖다 버리고 또 사면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 컴퓨터 그 사이트 이름이 컴 RPM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야? 꺼졌나? 껐네. 다시 켜. 그리고 전 중고 컴퓨터를 그냥 뭐 먼지 좀 한 훅 불어서 판매 안 해요. 이게 5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몇 만원짜리, 만원짜리든 2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든 최소한 하루 정도는 제가 다 테스트를 해요. 안 끄고. 대기모드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거 확인하고 왔다 갔다 다 해본 다음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좀 비싸도 저한테 사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에이스를 또 해주잖아. 이것도 에이스 다 해줘요. 싼 거라고 에이스 안 해주고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손을 들어가서 판매한 건 에이스 다 해줘요. 자, 시스템 펜은 이게 속도 조절이 안 돼요. 3핀이라. 그래서 다 꼽으면 한 3,000 되는 것 같아. 3,000. 이렇게 되면 바람소리 많이 나죠. 원래 ERPM이에요. 그런데 H110 보드부터는 이제 시스템 펜 요 전원부도 4핀이기 때문에 바이오스 들어가서 속도를 슬라이드 낮춰버리면 돼요. 그런데 요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요건 저항을 달아서 해결하면 돼. 저항.
저항을 달아가지고 달면 되죠. 이 라이젠에 달려있는 쿨러는, 이 팬은 되게 좋아요. 일단 같은 RPM에 비해서 소음이 낮은 건, 낮은 것도 있고, 이게 수명이 되게 길어요. 소음 없이 수명이 되게 깁니다. 인텔 점프 쿨러처럼. 근데 이건 조금 소리가 있는데? 이거 봐. 이게 움직이면서 나는 소린가? 프로펠러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떨림이 좀 있는데? 약간 떨림이 있네? 이거 저항을 한번 달아볼까? 요 팬이 이제 저항을 달아도 팬 속도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네요, 이게. 그런데 그것보다, 이게 원래 이게 팬이 흔들림이 있네요. 프로펠러 흔들림이 있어요. 드르륵 드르륵 거려요. 이거 딴 걸로 해야겠다. 그런데 옛날에 나왔던 그 1500X, 1600에 달려있는 이 두꺼운 거 있잖아요. 안에 동이 있는 거. 위가 이렇게 돼 있네요. 처음 봅니다. 이거를 뭐, 많이 뜯어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거 제가 안 뜯어요. 왜냐면, 이 동 있는 거 잘 안 뜯어요. 왜냐면 2200이나 3200 쓰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이거 사면 얇은 거들 있잖아요, 요즘은. 가운데 이 동도 없고. 그래서, 쿨러 좀 좋은 걸로 껴줘야겠다 해가지고, 예전에 나왔던 1600이나 1500X에 있던 요걸로 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안 뜯고 그냥 냅두는데, 오늘 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지. 이건 정상이네요. 이건 정상이야.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이 저항 딱 따면 되겠네. 아까 그 라이젠 그 쿨러는 그 불량이네요. 팬이. 이 정도 풍량에, 이 소음이면 겁나 조용한 거지. 요거 구멍팬에 딱 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야, 20만원짜리 컴퓨터 팔면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주는 업자가 어디냐? 대충, 중고나라 말고, 중고 컴퓨터 판매점 걔네들, 이렇게 나처럼 재줄이 파는 줄 아냐? 그냥 어디서 떼어온 거 있잖아, PC방이나, 그 컴퓨터 삽니다 하는 걔네들, 트럭 타고 다니는 걔네들 사가지고, 먼지만 이렇게 불어가지고, 컴퓨터 정상 상태라고 확인하고 그냥 파는 게 대부분이야. 이렇게 안 해. 오케이? 요 케이스를 보면, 요건 구형이라 SSD 장착 공간이 없죠. 하드만 있고. SSD는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요쪽만 두 개만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고정해도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한쪽만 고정해도. 하드는 무거워서 한쪽만 고정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덜렁덜렁 거리는 게 이렇게 되니까 좀 보기가 싫다. 나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러면 이걸 눕히는 방법은 여기 칸막이 있잖아요. DVD 두 개 달 수 있게 칸막이 있잖아요. 이걸 핍니다. 이런 벤치로 이렇게 펴요. 이렇게 핀 다음에 이거를 눕히잖아요. 그럼 DVD 두 개의 두께가 이 SSD 요 폭이랑 똑같아요. 여기랑.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핀 다음에 이렇게 눕히잖아요. 예전에 영상에 다 설명했던 겁니다. 작년 영상에서도. 여기 두 개 딱 맞습니다. 이렇게 위에. 그러면 딱 맞죠. 여기다 나사 박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눕혀서 다는 거죠. 이렇게 달아도 되고 눕혀서 달아도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면 요거는 인테리어 같은 거 선반 달 때나 작업할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책상 같은 거 만들 때. 그때도 이런 베이스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나사를 이 가운데다가 박으면 이 사이가 벌어지잖아, 이게. 근데 이 끝에다가 딱 박으면 안 벌어지잖아요. 지금 이 한쪽만 고정하니까 이거 만약에 자꾸 흔들어, 이렇게. 이건 안 들리지만 자꾸 흔든다고 해, 만약. 그러면 나사가 가운데 있는 것보다 끝에 있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 이렇게 모아서 끝에 쪽으로 박는 게 더 단단하게 박힙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디에 고정할 때는 이 끝에 이게 있잖아요. 그럼 요 끝에 맞춰야 돼. 이 끝에 한쪽만 끝에 있을 수밖에 없죠. SSD는 이게 딱 안 맞아요. 이거 이제 중국 케이스 사올 때 DVD가 달려 있더라고요. DVD는 그냥 주기도 하기 때문에 달려 있어서 사왔는데, 이게 처음에 조립한 놈 이 반대쪽 판 안 뜯었어. 조립할 때 한쪽만 고정했을 거야. 이쪽으로. 여기 DVD 나서 안 박혀 있잖아. 대한민국 조립하는 놈들이 다 이지랄이라니까. 이 반대쪽 뜯기 싫어가지고 이지랄을 해놨더라고. 그리고 여기를 고정을 해야지만 DVD가 가운데 잡아주잖아요. 케이스 더 튼튼해요. 이 케이스는 뒤로 이제 선을
넘겨서 정리할 수 없는 이런 평면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렇게 얇은 것들은 뒤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앞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랑 몇 개만 이게 뒤로만 가도 뒤에 깨끗해져요. USB도 제가 이 뒤로 넘기려고 했는데 이건 요거 전 영상에서 설명한 전 거 맞나? 여튼 이 PCI 슬롯 위쪽에 USB 포트가 있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꼽을 수 없죠. PCI를 가리게 되니까. 지금 그래픽카드가 달리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근데 그래픽카드를 지금 이분이 달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업자들처럼 생각처 없이 이거를 이지랄로로 두지 않습니다. 이지랄로 둬요. 이지랄로. 일반적인 업자들 이지랄로. 요지랄로 둡니다. 요지랄. 나중에 그래픽카드 할 때 어떡하라고. 아까 말했던 요거 전 영상에 설명했던 지금 전원부가 여기 있고 USB랑 SATA 포트 이쪽에 있을 때 ECS 보드 조립 어렵다고 했죠. 그거는 여기서부터 반원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원형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조립한 다음에 영상 찍을게요. USB 선이랑 SATA 선이랑 같이 이렇게 반원형으로 가서 쭉 가서 이게 전원부 이렇게 묶어야 돼요. 램 위로. 그래야지만 램 뺐다 꼽을 때 위에 공간이 이렇게 남죠.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립 안 하죠. 일반적으로 그냥 위로 쳐 올리죠. 램 막 여기서 막 잡아당겨. 선을 이렇게 USB 선을 그 램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한 다음에 여기서 막 쳐 잡아당겨서 여기서 묶어 막 쳐. 그러니까 이 선이 램을 막 누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램 에러 계속 나가지고 저기 어디야 저기 잠실에서 한의원 하시는 분 그분 컴퓨터 수리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 CPU 보조 전원선을 여기서 일로 쳐 올려가서 여기서 꼽은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꼽은 다음에 이거를 잡아 당겨서 여기서 묶었더라고. 그러니까 이 CPU 보조 전원선이 이 램 위로 올라가서 이걸 계속 누르는 거지. 이렇게 잡아 당겨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만 딱 치우니까 에러 안 나더라고. 그냥 그 대한민국 사람은 일단 남의 입장 생각 별로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그 남을 속여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남을 속여서 돈을 벌려고 해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대한민국 인간의 DNA예요. 삼성파워 이거 6핀 전원선 겁나 짧게 해놨네. 이게 좀만 짧았으면 이거 못 꼽혔어요. 이거 미니타워야 이게 천만다행이네. 이거 미드타워였으면 하단파워 미드타워였으면 여기까지 하단파워 미드타워였으면 24핀 전원선이 짧아가지고 안 갔겠다. 이거 미니타워라기 천만다행입니다. 여기 PCI 슬롯 요쪽도 원래 없어가지고 제가 막았습니다. 요런 거 이게 뚫려 있으면 좀 보기도 그렇고 하자 있는 컴퓨터 그냥 막 컴퓨터 그냥 보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줍니다. 안에 깨끗합니다. 이렇게 새로 다시 조립하면 이렇게 깨끗해요. 뭐야 다시 반이네. 이거 보내고 대전 내려야겠다.